제 엄마는 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23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앞에서 손자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엄마가 되었고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자를 키웠죠. 그런데 손자 약혼식에 2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나타나 저를 모욕하고 식장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그때 손자가 달려왔고 23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며 빨리 오라고 말했죠. 우리 아들이?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장례식 내내 울기만 했고 4살 난 손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었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달라고 본인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저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떠난 지 2달 만에 재혼 상대를 만났다고 말했고 4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수 없으니 저한테 맡기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며느리는 짐을 싸서 떠났으며 손자는 엄마가 언제 오냐고 울었죠. 저는 손자를 안으며 울었답니다.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엄마가 되었고 손자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무릎이 아프고 손이 부르텄지만 참았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해.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분식집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고 무릎이 아프고 손이 부르텄으며 겨울에는 동상이 걸렸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저는 참았고 손자는 할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며 자랐으며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손자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집에 와서 공부를 했답니다. 할머니 고생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할 수가. 저는 손자가 자랑스러웠답니다. 손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증을 들고 와서 할머니 덕분이라며 울었어요. 저는 손자를 안으며 23년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고 이제 손자가 다 컸다는 생각에 안도했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손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되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부는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고 저를 친할머니처럼 대해줬답니다. 약혼식 날짜가 잡혔고 저는 행복했는데 약혼식 일주일 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23년 만에 전화를 걸어 손자 약혼식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당황했지만 손자한테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손자는 며느리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오지 말라고 말하라며 화를 냈답니다. 손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저는 손자가 안쓰러웠어요. 약혼식 당일 저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식장에 갔고 손자는 저를 보며 웃었으며 예비 신부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식장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며느리가 나타났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빨간 한복을 입고 당당히 식장으로 들어왔고 하객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으며 며느리는 혼주석에 앉았어요. 손자는 며느리를 보며 표정이 굳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며느리가 왜 온 거지?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저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혼주석에 앉으면 격이 떨어진다며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손자를 위해 참았고 조용히 식장 밖으로 나와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손자가 저를 찾았고 혼주석에 제가 없는 걸 보고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구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 손자는 눈물을 흘렸으며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시냐며 제 손을 잡았답니다. 저는 손자한테 괜찮다고 며느리 말이 맞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듣지 않았고 제 손을 꽉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답니다. 손자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자는 하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제 엄마는 할머니 한 분뿐이라고 2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라고 낳고 버린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으며 손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갔으며 하객들은 손자에게 박수를 보냈고 예비 신부도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손자를 보며 울었고 손자도 저를 안으며 울었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길 정말 잘했어. 며느리가 떠나고 약혼식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혼주석에 앉았으며 손자와 예비 신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하객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고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식이 끝나고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왔고 예비 신부는 저를 친할머니라고 부르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예비 신부를 안으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손자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손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자는 며느리가 나타났을 때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를 23년 동안 힘들게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모욕을 주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저는 손자 손을 잡으며 그냥 있자고 말했답니다. 손자는 말했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할머니가 진짜 엄마라고,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3년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며느리는 손자를 낳았지만 손자를 키운 건 저였으며 그리고 손자는 저를 선택했답니다.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기른 정이 더 깊고 무거워요. 2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손자는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저는 손자의 진짜 엄마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